안녕하세요. 미국 간호사 오지연입니다. 그동안 많은 분들께서 직접 만나거나 아니면 인스타, 유튜브를 통해서 제가 지금 해오고 있는 일, 그리고 하고 있는 일에 대해서 굉장히 좋은 말씀들, 그리고 칭찬들 많이 해주고 계세요.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부럽다는 말씀도 많이 해주시고요. 어떤 분들은 제가 운이 좋은 시기에 미국에 왔기 때문에 이 모든 거를 이룰 수 있었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개인적으로 겪고 있는 어려움이 없는 건 아니지만 뭐 어쨌든 제가 인스타라든지 이렇게 영상을 통해서 보여드리는 모습은 또 재밌게 보여지고 즐겁게 살고 있는 것처럼 느껴지시는 것 같아요. 그렇다고 해서 처음부터 그렇게 시작이 좋았던 것만은 결코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한 20년도 더 된 이야기이긴 하지만 제가 처음에 간호학과를 들어가고 나왔을 때 그 상황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려볼게요. 여러분들의 지금 현재 상황과 비교해봐서 그때 제 경험이, 제 상황이 좋은 출발선에 있었는지 한번 생각해 보셔도 좋은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예전으로 돌아가서 이제 고등학교 졸업하면서 보통 진로를 선택하게 되잖아요. 근데 그 당시 저는 뭔가를 뚜렷이 잘하는 것도 없었고 막 딱히 좋아하는 것도 없었고 뭐가 되고 싶다는 이런 꿈이 전혀 없었어요. 내가 뭘 해야 좋을지 전혀 알 수 없는 이런 상태에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 당시 가장 부러워했던 친구들은 뭐 공부를 잘하거나 이런 친구들이 아니라 그 당시 저는 뭘 해야 좋을지 아는 어떤 과를 가고 싶다고 확실히 정해진 이런 친구들 굉장히 조금 부러운 눈으로 봤던 것 같아요. 저는 그런 게 없었기 때문에. 그리고 간호사에 대한 직업을 전혀 생각도 하지 못했었던 건 그 당시 제게 있어서 간호사라는 좀 직업의 이미지가 조금 차분하고 조용한 이런 친구들이 하는 거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러다가 진로 과를 선택하는 과정에서 굉장히 활발하고 이렇게 유쾌하다고 늘 생각했던 성격을 가진 친구가 이제 간호과에 지원한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런 걸 보면서 또 생각을 했던 게 간호과라면 내가 이제 사회에 들어가서 취업을 하고 오래 사회생활을 하고 돈을 벌 수 있는데 좋은 직업이겠구나라는 이런 생각을 했었죠. 그리고 저희 엄마한테도 이제 간호과 얘기를 했을 때 엄마가 동의하시고 추천해주는 이런 상황이어가지고 간호과를 들어가게 됐죠. 근데 제가 딱히 원하는 직업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처음에 시작할 때는. 그래서 간호사가 되기 위해서 뭐 열심히 공부를 한다던가 뭐 과 일에 굉장히 치중하는 이런 학생은 사실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 당시에는 간호과를 나오면 대부분 뭐 취업 100%라는 거에 대해서 확정된 것처럼 이런 분위기가 있었기 때문에 사실 공부를 그닥 그렇게 신경을 써서 안 했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졸업할 때 돼서 제가 98년도 졸업이었었는데 그 당시에 이제 한국에 IMF 경제 외환 위기가 터졌죠. 그래서 저희가 졸업을 딱 하는 당시에 그게 터졌기 때문에 뭐 간호과 취업률 100%를 자랑하는 어느 학교도 학생들이 취업을 굉장히 힘들어했고 저희 과 같은 경우도 친구들이 취업이 됐다 하더라도 대부분 일단 계약직으로 이렇게 시작하는 그런 시기가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좋은 레벨의 병원은 뭐 지원조차 안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시작을 했던 병원이 한림대 계열의 병원이었어요. 그 당시에 서울에 있는 작은 규모의 한림대 부속 병원이었는데 저도 마찬가지로 이제 계약직으로 시작을 했죠. 첫 월급을 받았을 때 금액은 굉장히 작았지만 그 당시에는 내가 뭐 40만 원, 50만 원 번다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이제 돈을 번다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뿌듯했던 이런 시기였던 것 같아요. 이제 2월, 3월에 졸업을 하고 9개월 정도 지나니까 친구나 동기들은 계약직에서 정규직으로 일을 시작하는 이런 시기가 됐는데 그 제가 일했던 작은 규모의 병원은 IMF 여파에서 이제 버티지 못하고 아예 없어지는 이런 상황이 생겼던 거예요. 그래서 기존에 일하시던 뭐 정규직 선생님은 다른 한림대 부속 병원으로 이제 발령을 받거나 부서 이동이 된다거나 하는 식으로 이제 흡수가 됐는데 저 같은 경우는 계약직이었고 보장돼 있는 이런 게 아니었기 때문에 공중에 그냥 떠버린 거죠. 그래서 같이 일했던 선생님께서 이제 가시는 병원에 추천 얘기를 해보겠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결국은 그게 잘 안 됐어요. 제가 지원을 다시 하게끔 된 그 시기가 이미 제 뒤에 학번 친구들이 신규로 들어오는 이런 시기였고
뭐 9개월의 짧은 경력만 가지고는 경력직이라고 명함을 내밀기도 조금 애매한 이런 상황이었던 거죠. 재취업이 안 된 상황이죠. 이제 정규직으로. 그래서 생각을 하다가 그러면 이제 그 다음 해가 넘어갔으니까 그럼 내가 BSN 이때가 아니면 또 공부를 하기가 힘들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럼 BSN을 하기 좋은 시기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해서 이제 학교를 알아보기로 마음을 먹었어요. 공부를 해야겠다라고 생각했던 큰 이유 중에 하나는 저희 아버지가 다니시던 회사에서 이제 뭐 대학 학자금 보조, 뭐 대출 이런 게 큰 혜택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그거를 믿고 이제 공부를 하려고 했던 건데 IMF 여파 맞으면서 그런 혜택이 다 없어진 이런 상황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공부의 길도 안 됐어요, 그 당시에. 그리고 나서 이제 조금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고 있으니까 같이 또 몇 개월, 9개월 근무했던 선생님 중에서 한 분이 조선사 자격증을 갖고 계시는 선생님이 한 분 계셨어요. 근데 그 선생님이 본인이 나오신 그 조선사 자격증을 딴 병원이 부산에 있는 병원인데 간호사 친구들 받아서 1년 정도 트레이닝 기간을 지나면 이제 조선사 자격증을 딸 수 있으니까 네가 간호사 자격증에다 조산사 그 자격증까지 있으면 앞으로 네가 하는 일에도 도움이 되지 않겠냐라고 말씀을 추천을 해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럼 그거라도 해봐야겠다. 귀가 또 굉장히 얇거든요, 제가. 그래서 이제 그거라도 해봐야겠다라고 마음을 먹고 알아보니까 그 서류 접수가 그 다음 날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급하게 막 서류 정리해서 그날 밤 기차를 타고 혼자서 부산에 가서 새벽까지 아침까지 부산역에서 기다렸다가 부산에 있는 병원에 가서 지원을 했던 기억이 나요. 차에 이제 부산행 기차를 처음으로 혼자서 타고 가면서 굉장히 생각이 많아지는 거예요. 여기 부산에까지 만약에 된다 하더라도 내가 여기 와서 혼자 지낼 수 있을까? 뭐 아는 사람도 없는데 내가 여기 와서 이거 1년 동안 이 과정을 어떻게 버틸 수 있을까 굉장히 혼자만 이제 고민이 많았던 이런 것 같아요. 였는지 불행이었는지 제가 지원을 하고 나서 합격이 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막상 또 합격이 안 되고 나니까 계획대로 된 것도 없고 이제 뭘 해야 될지도 모르겠는 이제 막막한 이런 상황이 된 거죠. 그 상태에서 계속 서울에 있을 수 없으니까 그 당시에 제 언니가 있었던 평택에 내려가서 언니네 집에서 있으면서 그 동네에 있었던 중소병원 요런 거에서 한 6개월 정도 일을 했던 것 같아요. 그 병원은 이제 뭐 규모도 작았을 뿐더러 과도 뭐 특별히 정해진 과도 없고 그냥 있는 환자를 다 보는 거였어요. 뭐 분만이 있으면 분만실에도 가야 되고 뭐 내과, 외과 뭐 다 통합적으로 소아과까지 있는 환자는 다 보는 거죠. 근데 오리엔테이션도 제대로 없는 상태에다가 이제 간호사도 많지 않기 때문에 3교대가 아니라 뭐 2교대가 돌아갈 때도 있고 뭐 3교대 뭐 액팅도 없고 차지도 보면서 액팅도 보면서 굉장히 어수선한 이런 상태로 6개월을 했어요. 그러니까 제가 뭘 하는지도 모르면서 굉장히 조금 심리적으로도 불안정한 이런 그 시기를 보냈던 것 같아요. 일은 시작을 해보니까 나한테 적성이 굉장히 맞는 것 같고 내가 하는 일에 대해서 조금만 체계적으로 배우면 정말 잘할 수 있을 것 같은 느낌은 드는데 이게 지금 배울 때도 없고 여건이 그게 안 되니까 굉장히 불안한 마음이 많이 큰 거예요. 나는 굉장히 재밌는 대학 생활을 했지만 지금 내가 그 간호사에 대해서 과에 대해서 공부를 열심히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리고 나 스스로 최선을 다하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혼자 도태되고 있다는 이런 자책감에 굉장히 조금 많이 빠져 있었던 것 같아요. 그 당시에 이미 친구들은 다 정규직으로 채용을 받아서 큰 병원에서 경력도 쌓고 이렇게 일도 배우고 있으니까 그런 게 더 자괴감이 조금 더 많이 생겼을 그런 시기였던 것 같아요. 우울해하면서 왠지 나만 발전이 없고 나만 어딘가 이렇게 딱 갇혀있는 듯한 이런 시기 때문에 굉장히 스스로 우울한 이런 시기를 보냈었는데요. 그러면서 6개월 정도 지났을 때 다행히 이제 저희 지도 교수님이 추천을 해주면서 서울의 성혜병원 쪽에 경력직으로 이제 인터뷰를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인터뷰를 해서 다행히 이제 취업이 되고 그 간호과에서 이제 어느 부서로 가게 될지는 몰랐어요. 그래서 간호과에서 이렇게 앉아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어느 부서에 선생님이 오실지 몰라서 두려움 반, 설레임 반 이런 기분으로 기다리고 있었는데 그 당시에 이제 아직도 잊혀지지 않는 게 신생아 중환자실 수선생님이 딱 이제 간호과 문을 열고 들어오시면서 굉장히 반갑게 환한 웃음으로 저를 맞아주신 거예요. 우리 지금 일손 계속 부족한데 와줘서 너무 고맙다고 같이 일하게 돼서 반갑다고 이렇게 딱 악수를 해주시는데 그 환한 미소가 등에 이렇게 날개 달린 천사를 본 듯한 막 이런 기분이 들 정도로
저한테는 그 병원이 제가 굉장히 어려운 시기에 있을 때 하늘에서 내려온 이제 동아줄 같은 이런 기분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굉장히 거기서 열심히 일을 했고 체계적으로 잘 배워왔죠. 신생아 중환자실에서. 그래서 그 병원에서 이제 6년 경험을 쌓을 수 있었던 건데, 한 3년 차 정도 됐을 때 일이 조금 익숙해지고 할 때 이제 그 당시 저를 반갑게 맞아주셨던 선생님이랑 이제 면담도 하고 상담도 하면서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저는 평택에 이렇게 취업이 안 돼서 조금 어렵게 할 때 미국 간호사에 대해서 혼자 생각을 했었다. 그런데 지금 영어 때문에 계속 시작 못하고 그냥 꿈은 접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그 선생님께서 갑자기 막 너무 좋아하시면서 이거 너 꼭 해야 될 것 같다고. 여태까지 당신이랑 계속 근무했던 이제 간호사들이 미국 간호사로 돼서 일을 해온 친구가 하나도 없는데 네가 이 공부를 하면 너무 좋을 것 같다고, 너한테 잘 맞을 것 같다고 막 이렇게 막 저를 되게 부추겨 주시면서 해야 된다고 막 이렇게 얘기를 해주신 거예요. 그러면서 뭐 근무표도 조금 많이 도와주시고 계속 힘들 때마다 계속 잘하고 있다고 이렇게 많이 도움을 주셨죠. 그리고 또 다행히 같이 일하는 분들도 굉장히 좋아서 제가 그 뒤로 준비를 하고 일을 하면서 학원을 다니는데도 크게 문제가 없이 잘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처음 시작은 굉장히 힘들게 시작을 했는데 이제 뭔가를 해야 되겠다라고 딱 마음을 먹은 뒤로는 이렇게 굉장히 집중을 할 수가 있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난다는 걸 느꼈어요, 그 당시에. 그래서 내가 뭔가를 확실히 하고 싶은 거를 아는 친구들이 집중해서 하는 것과 저처럼 잘하는 것도 없지만 꿈도 못 정해서 이렇게 조금 헤맨다고 해야 될까? 요런 거랑은 결과의 차이가 굉장히 조금 많이 난다는 거를 그 당시에 느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한번 앵클렉스를 시작하고 나서는 조금 집중적으로 공부를 열심히 하려고 했고, 영어도 마찬가지로 생각보다 빨리빨리 늘지 않아서 고생을 한 케이스긴 하지만 그래도 그거 할 때는 해내고 말겠다는 의지가 있으니까 결국은 하게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 시기를 계기로 지금까지 올 수 있었던 것 같고요. 지금도 굉장히 많은 분들이 연락을 주시는데 그 중에서도 이제 막 고등학생 분들이 이제 간호과를 들어가고 싶어요. 아니면 간호과에 나오면서 이제 신규로 되는 분들이 이제 간호사에 대한 막 걱정, 불안감 이런 것 때문에 연락을 주실 때 굉장히 반가운 그리고 기특한 마음이 많이 있어요. 아직도. 그 당시 저는 뭐가 뭔지도 하나도 알지 못했는데 벌써 저렇게 하고 싶은 거를 찾아서 그 꿈을 이렇게 찾아가는 친구들, 본인 스스로 이렇게 하려는 게 굉장히 예쁘게 보이더라고요, 저한테는. 그래서 지금도 이렇게 여러분들 꿈을 이루시는데, 그리고 제가 걸어온 길을 조금 덜 헤매시게끔 도움이 되고자 영상을 만들고 있는 거고요. 늘 처음부터 좋지는 않았지만 여러분들이 지금 하는 것도 대부분의 사람들이 겪는 어려움을 비슷하게 겪고 계시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누구나 마찬가지로. 그래서 나 혼자만 힘들고 나 혼자만 어려움이 있는 게 아니라 누구나 그런 길을 다 거쳐서 본인들의 역사를 우리가 지금 만들어 가고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오늘 여기까지 저의 처음 20년도 더 된 한번 이야기를 들려드려 봤는데 재밌게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여기까지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에 또 인사드리도록 할게요. 오늘도 화이팅!